도끼, 수염 캐릭터의 전유물인가? 게임이나 애니에선 근육 없고 이쁠수록 최강자인 거 아시죠? 도끼는 수염 덥수룩한 근육질 상남자의 무기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만 검에 비해 일반인들도 비교적 다루기 쉬운 무기로 어쩌면 현실적 설정인 것 같습니다. 도끼는 무게중심이 머리 부분에 있어 원심력을 잘 이용하면 여성일지라도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검은 같은 두께의 나무를 쪼개려면 도끼에 상응하는 무게를 가져야 하거나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죠. 사실 도끼는 주로 나무를 쪼개고 가르기 위한 연장으로 일상에서의 익숙함과 파괴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투에도 사용된 범용성 강한 무기입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절부터 갈리아인들이 주로 사용한 무기였기에 야만족의 무기로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중세 유럽까지 이어져 현대 판타지에서도 도끼는 바바리안이나 드워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48년 스페인의 토르토사에는 2차 십자군 원정으로 도시의 남자들은 씨가 말라 있었습니다. 이때 이슬람군의 포위로 성은 여성들로만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쉽게 성을 함락할 수 있으리라 봤던 이슬람군의 군대는 의외로 잘 무장된 여성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세 여성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가사노동은 강도가 엄청났죠. 장작 패기로 인해 일상에서의 도끼와 매우 친했을 것 같습니다. 검에 비해 단순한 궤적만 익히면 실전에서 쉽게 써먹을 수 있으며 갑옷의 효율적인 무기가 도끼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돌아온 바르셀로나 백작 라몬 베렌게르는 이성을 지킨 토르토사의 여성들을 자규기사단으로 명명했습니다. 최초의 여성기사단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자규기사단은 이후 후손들까지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성 캐릭터들에겐 어쩌면 도끼가 현실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좀비물에선 도끼가 간지죠. 그럼에도 도끼는 수염난 상남자들에게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남자는 강한 남자들조차 한 수 접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염난 전문가들입니다. 파이오니아 서전트. 현대에서도 도끼를 둔 군인은 수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도끼 캐는 상남자 인정. 18세기부터 영국에선 대장장이를 부대마다 고용했는데 쇠를 다루는 특성상 작업 중 부상 방지를 위해 앞치마와 수염을 허용했고 이는 도끼 부사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리, 폭발물 관리, 울창한 숲에 나무를 찍어 넘기고 진경로를 개척한 공병 부대. 퍼레이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군인의 유래는 프랑스 웨인 부대로 보입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프랑시스카 또는 프란체스카로 잘 알려진 도끼는 과거 로마군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프랑크족의 도끼로 프랑스 웨인 부대 근세 전투공병의 상징입니다. 프란체스카는 비시 프랑스의 3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도끼와는 다른 도끼입니다. 참고로 유래는 나무 뭉치에 묶인 도끼를 형성한 것으로 로마 집정관의 경원들이 소지하던 파스케스입니다. 집정관의 권위와 결속을 통한 힘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서구에선 파시스트보다는 로마 집정관, 권위의 상징으로 많이 받아들이기에 하켄크로이츠와는 다른 대접인 것 같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하자면 도끼를 다루는 전문가들, 벌목꾼이나 대장장이의 수염은 멋이 아니라 나무 조각과 불똥으로부터 안면을 보호하는 실용적 역할을 했습니다. 수염캐가 도끼를 쓰는 근거가 있었네요. 도끼를 애용했던 지역은 대체로 침엽수가 빽빽한 지역으로 생존을 위해 벌목을 해야만 했습니다. 북미의 폴 버니언, 미국 북부의 미식축구 우승 트로피가 도끼죠. 캐나다 토론토의 도끼 던지기. 엘프에겐 숲을 파괴한다고 미움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 입장에선 배부르는 소리죠. 특히 스칸디나반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끼가 탄생했습니다. 전투에 사용된 바이킹 도끼는 데인엑스 그리고 비어디드 X가 유명하죠. 데인엑스의 경우 1.5에서 1.7m 크기와 0.
0.9에서 1.2m 두 가지 종류, 무게는 1에서 2kg, 날 부위는 2-30cm였다고 합니다. 비어디드 X는 스케걱스라고도 부르는데 날 부위가 밑으로 길쭉하게 이어진 것 때문에 수염 도끼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바이킹은 이 도끼의 수염 부분으로 상대의 무기나 방패를 걸어 당기기도 하는 전투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단련된 몸과 온몸에 문신을 하고 도끼를 휘두르니 당시 로마에선 야만인으로 묘사했던 거죠. 반면 동양에선 도끼에 대한 대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대 중국에선 출정하는 장군들에게 군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도끼를 하사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부월수라는 도끼 부대가 있었는데 중기병이나 갑옷을 걸친 보병을 상대했죠. 삼국지에서는 서왕이 큰 도끼인 대부를 잘 써 도끼의 달인으로 불렸다고 하죠. 나 빼고 도끼를 노네? 최강의 도끼왕 바이킹 롤러의 핏줄로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신이 있었으니 바로 사자왕 리처드입니다. 가끔 리처드 1세를 롤러의 손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자 시망 리처드 1세는 롤러와 10대 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짜 손자인 리처드 1세는 리처드 더 피어리스라고 불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할 리처드 1세 하면 도끼죠. 그가 서양 최고의 무력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잉글랜드와 이슬람 측 기록이 동일한 교차 검증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1세는 크게 세 전투에서 활약했는데 야파 전투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192년 7월 27일 살라딘은 야파 요새를 침공하고 리처드는 급히 군대를 소집합니다. 리처드는 배가 완전히 해안에 닿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들어 자신의 유명한 덴마크제 도끼를 휘둘러 닥치는 대로 무슬림을 베어냈고 그들은 순식간에 와해되어 해안을 리처드군에게 내주었다. 리처드는 곧바로 선박용 신발을 신은 채 80여 명의 부하들만을 이끈 채 정면으로 돌격 야파 요새 안에 들어와 있던 6만 2천여 명의 무슬림 병사들을 모조리 몰아냈다. 80의 병력으로 6만 2천 명의 살라딘 대군을 물리친 이 전투는 믿기 힘들지만 양측의 역사서에 동일하게 서술된 기록입니다. 그 믿지 못할 광경을 직접 지켜본 살라딘은 저자야말로 사탄이 아닌가라고 경악했고 서기관 바하아틴은 저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후에 둘의 대화는 다시 바하아틴에 의해 기록되고 이후 리처드는 무슬림으로부터 악마왕이라는 또 다른 이명을 얻게 되죠. 야파에서 크게 패한 살라딘은 8월 5일 새벽 7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야파를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리처드 왕의 병력은 보병 포함 2,100명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전투로 십자군 측은 단 2명만이 사망한 반면 살라딘 군은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500마리에 달하는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살라딘은 1177년 몽기사르 전투를 제외하고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고 특히 1187년 7월 4일 하틴 전투에서 루이지냥의 기와 예루살렘 왕 트리폴리 네몽 3세 연합 십자군 부대를 괴멸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대가 리처드 1세를 만나 세 차례나 패배했던 것이죠. 결국 두 왕은 1192년 평화협정을 맺고 예루살렘은 무슬림 지배하에 두되 기독교도 순례자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물러난 것도 리처드 1세의 군 유지비와 자국 내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죠. 리처드 1세가 검 또한 애용했다고 하지만 관련 묘사를 보면 도끼를 사용하는 장면이 많고 그가 관에 안치될 때도 거대한 도끼와 함께 했다고 하니 그의 상징적 무기는 역시 도끼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전쟁 당시 최강으로 불렸던 북군 측의 와일더 여단 도끼 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승마보병 부대로 와일더는 1863년 당시 고가였던 35불짜리 현재 가치 한 83만원 상당의 연발 사격이 가능한 스펜서 소총을 전 여단 부대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많은 기병 여단이 세이버를 사용했지만 와일더 여단은 긴 도끼로 무장해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도끼는 세이버보다 나무를 자르고 수경지 마련 등 병영 생활에서 쓸모가 많았기에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끼 자체의 파괴력이 적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들의 도끼 무장은 기병이 아닌 승마 보병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병 돌격을 하거나 적의 기병과 얽힐 일이 별로 없었던 승마 보병에게 기병도는 쓸모없다는 과감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전 시간 드라군의 유래에서도 값싼 승마 보병 부대가 비싼 기병 부대를 대체했듯 와일더의 승마 보병 역시 최적의 장비 스펜서 소총과 도끼로 최고의 가성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상 도끼가 수염난 캐릭터의 전유물인가를 알아봤습니다. 답은 전혀 아니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